30여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에 15명 정도는 외국인 노동자로 되어 있는 만드나라는 회사인데요. 핫산 씨가 만드나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큰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수인 김만복 씨가 핫산 씨에게 물량은 언제 맞출 거야?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던 그 순간 악 하는 비명이 들리자마자 모든 직원들이 뛰어옵니다. 도대체 공장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노동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YK 조인선 변호사입니다. YK 노동중대재해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사건을 지사와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노력한 사업주의 진심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고 소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장시간의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30여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에 15명 정도는 외국인 노동자로 되어 있는 제조업장인 이곳.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만드나라는 회사인데요. 주변에 있는 공장 중에서는 근로자들이 가장 오래 일하기로 손꼽힌 기업입니다. 한국인 숙련공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로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핫산 씨를 제외하곤 말이죠. 핫산 씨가 만드나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큰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핫산 씨와 동료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숙련공 한국인 김만복 씨가 다가와서 소리칩니다. 핫산, 기계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조작하면 위험하다고. 핫산 씨의 사수였던 김만복 씨. 일을 늘 제대로 가르쳐주고 반복해서 알려주었지만 핫산 씨는 입사 3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남들이 안 본다 싶으면 본인 멋대로 기계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다간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김만복 씨는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회사도 핫산 씨에게 명시적으로 경고도 하고 재교육을 수차례 하였지만 그 뒤로 핫산 씨의 태도는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핫산 씨는 큰 눈을 굴리면서 주변의 눈치를 봅니다. 스며시 사라진 핫산 씨가 찾아 들어간 곳은 그 공장에 동떨어진 재료 창고였습니다. 재료 창고 한 구석에 의자를 가져다 둔 핫산 씨는 휴대전화로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핫산 씨, 또 이렇게 게임하시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몰래 게임을 하다가 회사 대표이사에게 딱 발각된 핫산 씨. 요즘 따라 왜 자꾸 그렇게 근무 시간에 게임을 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라고 주의를 받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니 사수인 김만복 씨가 핫산 씨에게 레이저 눈빛을 쏩니다. 핫산, 자꾸 자리 비우고 휴대전화 게임하러 가면 물량은 언제 맞출 거야? 뭐라고요? 몰라. 난 모르겠어. 핫산 씨는 이럴 때면 항상 말을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합니다. 핫산 씨 반성도 안 하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던 그 순간 악 하는 비명이 들리자마자 모든 직원들이 뛰어옵니다. 도대체 공장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요? 알고 보니 핫산 씨의 손이 기계에 끼어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수인 김만복 씨가 달려와 기계 작동을 중단시켰고요. 바로 신고를 하고 119를 부릅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진 핫산 씨. 기계에 손이 끼이면서 넘어지게 되어서 무릎 부상도 당하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는 손을 접합하는 수술과 무릎 부위의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그 시각 수술실 앞 회사의 김 대표와 김만복 씨 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병원에서 핫산 씨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수술이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핫산 씨의 수술이 끝난 이후에 김 대표는 공장 내에 있는 CCTV를 다시 확인합니다. 살펴보니 핫산 씨가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또 기계 조작법을 지키지 않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한숨을 쏟아내며 김 대표는 마른 세수를 합니다. 그렇게 회사 숙소에서 핫산의 짐을 챙겨 병문안에 간 김 대표는 핫산 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병원비의 비급 여부분과 그리고 핫산 씨를 지켜줄 사람의 간병비 그리고 치료 보조기 비용 등을 모두 핫산 씨가 원하는 것보다 더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주변 공장 대표의 조언 끝에 핫산 씨와 사이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적 제재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핫산 씨는 부재소 합의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 회사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합니다. 부재소 합의를 해놓고 소장을 보낸 핫산 씨. 법원에 와서 핫산 씨는 본인이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생겼다며 그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산재 승인된 부분과 진료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 사건 합의 시점에 이미 손가락과 무릎에 대한 증상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상이 고정되어 있었고 예후가 완벽하게 예측되는 상황이었으며 향후 치료비가 발생할 부분 그리고 치료 보조 기기가 필요한 부분까지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합의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핫산 씨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예후를 벗어나는 후유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신체 감정 절차를 통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핫산 씨는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드나에서 책임질 만한 추가적인 손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조목조목 변론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소각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고 교육 과정을 거쳐도 제조업체에서는 간혹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가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부재소 합의를 했음에도 이를 어기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에는 직원들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직원을 불신하는 회사의 환경이 된다면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직원과 회사가 서로를 불신하는 업무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환경, 그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경쟁 환경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해 이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노동중대재해부장 조인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즐길수록 약이 되는 리걸 엔터 채널 법률약은 유튜브, 팟빵, 네이버 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